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1일 금요일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보니까 국내 지금 종목들 중에 언택트, 인터넷주들, 카카오와 네이버 오르고 있고 또 자동차 배터리주 삼성 SDI와 LG화학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와 우선주는 반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탑10 국내 종목들 1등부터 10등까지의 그 탑10이라는 ETF가 조금만 올라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반대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주식들 중에서 국내에서 그 주식들을 추종하는 ETF, 굳이 미국에까지 투자를 안 하고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 그동안도 몇 종목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제가 몇 종목을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지수 보면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기술주에 가장 근접했는 것이 나스닥이죠. 나스닥 100 그러잖아요. 그렇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래요. 나스닥 종합에 있는 종목들 중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거래량도 많고 시가총액도 많고 그 중에 금융 부분은 제외한 그러한 100개 종목을 묶은 것을 나스닥 100이라 그래요. 또 S&P 500은 미국의 종합적으로 큰 회사들 500개 회사들 대형주를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 뭔가하면 다우존스 30개 회사의 대표적이에요. 말씀만 드리면 대부분 아시는 그러한 회사들 3M, 코카콜라, 항공주 보잉, 그 다음에 기술주 중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또 비자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또 월트 디즈니 이러한 유명한 회사들이 3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우존스예요. 그런데 ETF 보면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라는 것이 국내의 종목으로 거래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지수를 보면 이번 3월 말에 최저점 떨어졌다가 S&P 500과 다우지수는 아직 회복을 다 못했어요. 반면에 다우지수는 3월 중순에 똑같이 떨어졌다가 지금 전 고점을 뚫고 사상 최고 1767이 아마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1500 몇십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또 이걸 또 1767을 또 뚫고 올라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다들 이 탑 클래스의 구글주들이 계속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예상외로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주가가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이라고 이것이 대표적으로 다우지수를 따라가는 국내에 상장된 ETF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은 얼마 안 돼요. 334억. 상장일은 4년 전에 상장했습니다. 2016년에. 그런데 문제는 1년 수익률이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0.6%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로까지 안 왔죠? 아직 0.6%니까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S&P 500과 다우가 아직 원상태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지금 저도 투자 중에 있지만 이거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ETF 종목 중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괜찮아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현재 58,000원 기준으로 잡습니다. 3,197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이게 2천 몇백억이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계속 이 종목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3,20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상장일은 가장 오래됐어요. 2010년이니까 벌써 10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보증이 됐죠. 1년 수익률은 34.6%. 그 다음에
코덱스 팡 플러스가 의외로 선전하고 있어요. 이것은 현재 19,000원 정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편하게 작은 금액은 빼고 58,000원, 19,000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코덱스 팡 플러스도 시가총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800억 가까이 됩니다. 상장일은 작년에 상장을 해서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된 새내기인데 수익률이 상당히 세요. 미국 나스닥 100의 2배 가까이 돼요. 미국 나스닥 100이 34.6%인데 1년 수익률이. 팡플러스는 68.6이에요. 1년 수익률이 68.6이면 이곳은 뭐 30%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의 거의 2배. 또 3개월, 6개월 수익률도 나스닥, 미국 나스닥 100에 타이거 나스닥 100에 거의 2배 가까워요.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10년 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 코덱스 팡 플러스가 수익률이 3개월, 6개월, 1년 수익률을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약 1.8배 정도. 또 하나는 유럽 많은 나라 있죠.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 묶음으로 유로스탁스 50이라고 있어요. 타이거 유로스탁스 50. 이게 대표적인데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미국의 주식에 비해서는 좀 떨어집니다. 721억의 시가총액이에요. 작은 건 아닌데 6년 전에 상장을 했어요. 6년 된 거에 비하면 금액으로 보면 또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6.3%예요. 미국 다우존스 30, 타이거 다우존스 30만도 못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차트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이나 팡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항상 종목을 보면 10년 딱 눌러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차트가 나와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차트가 나스닥 100. 팡 플러스는 1년 6개월 됐기 때문에 대신 그게 좀 짧겠죠. 근데 나스닥 100은 10년 됐으니까 완전히 아주 바람직한 아름다운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근데 유로스탁스 50 같은 경우는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즘 바이오주들이 많이 뜨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셀트리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바이오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바이오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그나마 이것이 조금 괜찮아요. 수익률도 좋았어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가격도 코덱스 팡 플러스하고 비슷해요. 19,000원대예요. 그러니 투자하기 괜찮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6년 됐는데 211억입니다. 현재. 근데 1년 수익률이 30.3%예요. 요즘 바이오가 많이 떠서 그런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10년하고 차트를 눌러보면 2015년도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차트의 방향은 이렇게 당연히 톱니바퀴처럼 위아래로 움직이죠. 그러나 크게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해야 돼요. 타이거 나스닥 100처럼. 그런데 이 바이오, 미국 나스닥 바이오는 2015년도에 꼭지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만히 우상향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지만 이 나스닥 바이오도 괜찮아요. 미국의 바이오주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미국에 직접 ETF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도 쉽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미국의 헬스케어 기업들, 건강, 의료 부분, 또 바이오 회사, 이런 제약회사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항상 종목을 추천을 받거나 본인이 선정을 할 때도 그동안 과거의 차트가 주가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와 있는지 꼭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투자하는 ETF 3개, 4개를 말씀드렸고 또 타이거 유로스탁스는 유럽에 투자하는 건데 대표 종목.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세계 1등주 미국에 투자하는 것들 중에 다우존스 30도 지금 현재 1년 수익률이 0.6%이기 때문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팡 플러스
이 두 가지가 현재로 보면 가장 괜찮아요. 시가총액면도 그렇고 또 거래량도 그렇고. 그 다음 바이오를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에 1등부터 10등까지 투자를 하는 ETF, 또 타이거 탑 10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얼마 전에 투자를 했지만 많이 들어간 건 아니고 또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나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평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사회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본주의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보면 게으르고 배짱이처럼 살고 열심히 안 살았어요. 그런데도 부자 된 사람들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봅시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 배짱이 생활하고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반 이상이 아니죠. 열심히 안 살았는데도 부자인 사람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또 우리나라 전 인구들이 주식 시세, 뉴스, 부동산 가격,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싫어요. 관계없어요. 속세를 떠나듯이 자연에 들어가서 텃밭 농사도 하고 또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돈에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하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동산 가격에 주시를 하고 있고 주식에 넘나드는 가격들 보고 있고 세계 뉴스, 국내 뉴스들 항상 청취를 하고 그리고 나 생활을 하려고 부지런히 직장 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지. 이런 도시를 떠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저는 기준을 말씀드려요. 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한 사람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커요? 공부 못했던 사람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커요? 이거 질문 아니죠? 당연히 우등생이 좋은 대학 갈 확률이 큰 거죠. 공부를 잘 못했는데도 좋은 대학 가는 사람 간혹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다가 자부를 하는데 나는 지금 경제적 안정을 못 이루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립니까? 앞으로는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든지 어떤 인생사에 대해서 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모든 걸 말씀을 드릴 때도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인 경우 하나하나 어떻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